이건 업계 관계자들 소수만 아는 에피소드일 거예요. 예전에 RGB LED가 탑재된 키보드들이 마구 쏟아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장엔 없던 제품이라 다양한 브랜드에서 제품이 출시됐고 정말 잘 팔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대참사가 한번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PC게임은 과거 도스 시절에도 있었고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신작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혼자 하던 게임에서 같이 하는 게임으로, 그리고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경쟁하는 게임으로 발전했고, 또 승부가 있으면 리그가 생겨나죠. 주작작 주주. 한때 주춤했던 e스포츠가 다시 2차 날개를 펴고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레 연관 제품들도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게이밍 기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게이밍 기어는 시장의 캐파가 크지 않았을 뿐 이미 FPS 게이머들을 중심으로 계속 발전하며 출시되고 있었는데, e스포츠의 활성화로 대중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때 부러움의 상징 딸깍딸깍 청축 기계식 키보드부터 RGB LED가 들어간 키보드와 마우스, 그리고 요즘엔 데스크까지 게이밍 기어의 폭은 넓어졌고, 시장 초기에 10만원이 우습게 넘어가던 기계식 키보드들도 성능과 브랜드를 제외한 단순 기계식 키보드라면 3만원대에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쿠폰이나 카드 할인이 들어가면 한시적이지만 충격의 만원대도 있었죠. 경쟁이 시작되며 전체적인 가격폭이 내려왔지만 로지텍, 레이저, 커세어 등 팬층이 많은 글로벌 게이밍 브랜드는 오히려 더 비싼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게이밍 기어 브랜드들은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던 일이긴 합니다.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제가 현업에서 디자이너로 일했을 때 기계식 키보드, 마우스, 체어, 데스크 이런 걸 상당히 많이 다뤘는데요. 아직도 제가 참여했던 제품들이 인터넷 방송이나 오프라인 매장에 있는 걸 보면 많이 바뀌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브랜드 하면 떠오르는 게 브랜드 아이덴티티입니다. 말로 콕 집어 설명하긴 좀 어렵지만 그 느낌이나 색상이 머리에 바로 떠오르는, 그게 바로 우리도 모르게 머릿속에 자리 잡은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게이밍 기어 브랜드들은 이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기가 꽤 어려운데, 그 이유는 바로 직접 기획하고 만든 제품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굵직굵직한 글로벌 브랜드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국 공장의 ODM 제품을 가져와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가 이러한데요. ODM, 오리지널 디벨로먼 매뉴팩처링, 주문자 개발 생산으로 쉽게 말하면 공장에서 이미 기획되어 다 만들어진 제품을 브랜드만 붙여서 판매하는 겁니다. 그 중에는 JDM, 조인트 디벨로먼 매뉴팩처링, 공동 개발 생산도 있지만 자체 공장을 가지거나 긴밀한 관계가 아닌 이상 대부분 ODM입니다. 브랜드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판매할 물건들을 선점하는데, 먼저 오프라인 경로를 살펴보면 홍콩에서 열리는 차이나 소싱 페어가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시아 국가에서 참여하는데, 잘 찾아보면 한국 기업들도 있어요. 키보드, 마우스, 체어나 모바일 액세서리까지 인터넷에 팔리고 있는 우리나라 제품들 대부분이 여기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에 납품하는 ODM 공장들도 많이 참여해서 비즈니스가 성사되고, 코엑스 몇 배는 될 만큼 전시회장이 엄청 크고 각 회사 부스에 제품을 전시하고, 거기서 관람객이 제품에 호감이 있으면 여러가지 물어봅니다. 근데 말이 관람객이지 대부분 바이어고 회사의 대표거나 수입 결정권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안목으로 계약이 성사되고 회사에서 그 분기에 판매될 제품 리스트가 결정되는 겁니다. 최소 수량이나 단가 등을 물어보고, 이 제품이 한국에 판매되고 있는지, 겹치면 안 되니까요. 커스텀은 어느 정도 가능한지 물어보고 연락처 교환 및 샘플을 구매해 수집합니다. 근데 이 브랜드들도 잘 찾아보면 한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이미 볼 수 있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종종 국내에 이미 다른 업체가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담당자가 몰라서 계약이 추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조사를 제대로 안 한 것과 공장 담당자가 제대로 체크를 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가 엮여서 망한 거죠. 그래도 소비자는 같은 건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겁니다. 아무튼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면 중국 타오바오, 알리바바, 1688.com 등 중국 도매상인데요. 다 거기서 거기죠. 도매니까 공장이랑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나 공장 그 자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칭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면 공장과 컨택하고 수량, 가격, 독점 여부 등 계약에 관해 연락을 나누다가 역시 샘플을 해외 배송으로 구매합니다. 인터넷에서 보는 건 다 잘 해놨는데 제품 퀄리티나 마감 등을 보려면 역시 실제 제품을 봐야
봐야겠죠. 그렇게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샘플을 받았는데 마음에 들고 우리나라 시장 상황에 잘 맞아서 경쟁력이 있다 싶으면 이제 제품 출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겁니다. 담당 엔지니어들이 진짜 출시해도 되는지 사용 테스트를 해보고 변경할 점이나 보완점을 찾고, 디자이너들은 브랜드 로고, 컬러, 소재, 패키지, 매뉴얼, 각종 인증 스티커 등을 작업하고 최종적으로 공장에 보내 양산에 들어가 최종 샘플을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가지 변형이나 보완 단계를 거치는 회사도 있고 그냥 로고만 뚝딱 새겨서 판매하는 회사들도 꽤 많아요. 아무튼 최종 샘플을 받으면 또 테스트를 진행하고 적당한 출시 시기를 기다리며 사전 마케팅이 시작되죠. 그리고 이상이 없으면 계획대로 판매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게이밍 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 ODM으로 생산되는 전자제품들이 이럴 거예요. 이런 이유로 국내 게이밍 기업 브랜드의 마우스나 키보드 등을 컨트롤하는 어플리케이션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는 겁니다. 브랜드에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제품들의 고양이 달라서 못 해주는 겁니다. 키보드, 마우스, 웹캠, 스피커, LED 컨트롤 등이 프로그램 하나에서 컨트롤되는 제품들은 자체 금형의 자체 생산 독자 브랜드로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 배다른 형제들인 ODM 제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품의 디자인도 통일성이 없고 가성비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추진력, 안목, 자금, 판로, 브랜드 마케팅만 된다면 너도 나도 브랜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과거와 다르게 인터넷의 발달로 국경을 넘는 커뮤니케이션이 쉬워지기도 했고, 무엇보다 중국 OEM, ODM 공장의 의뢰가 집중되면서 중국의 제품 생산 기술이 상향 평준화되었습니다. 좀 규모가 있는 브랜드들은 협력 관계에 있는 중국 현지 공장에 중국어가 가능한 한국인이나 조선족 혹은 한국말이 가능한 중국인 담당자가 있기도 합니다. 가끔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 어디 회사 제품이 좋다, 아니다, 어디 회사 제품이 더 좋다, 이런 걸로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가끔 매칭이 잘못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두 곳의 생산 공장이 완전히 같고 심지어 부품도 같은 파생 제품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브랜드 입장에서는 그걸 말할 수가 없거든요. 말하면 어느 방향에서 봐도 손해예요. 그래서 업계에 계신 분들은 각종 커뮤니티 모니터링을 매일 하시니까 어처구니가 없어도 조용히 있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 글로벌 브랜드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생산처가 뻔합니다. 레이저 키보드에 들어가는 녹축은 이제 다들 아시죠? 카이와 카일로 불리는 카일 스위치 공장에서 만들어진 스위치고요. 레이저가 새로운 축을 개발했다, 이런 티저가 뜨기 훨씬 전부터 공장에서 아예 스위치 완제품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하는데 중국 공장과 비교하면 세상에 비밀이 있을 확률이 더 높을 거예요. 중국 공장에 비밀이란 없습니다. 그럼 같은 공장에 같은 부품을 쓰는데 왜 가격이 다르냐? 그건 파는 사람 마음입니다. 직판을 하는 경우는 마진율을 낮게 잡고 총판이나 판매처가 이리저리 꼬여 있으면 돈을 더 받아야 유통상이나 셀러가 가져가는 최소 금액이 확보되니까 유통 구조에 따라 마진율이 달라지고 최종 소비자 가격도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지 직송 농산물이 조금 더 싼 것과 비슷합니다. 예전에는 업체들이 금형에 투자하고 제품을 생산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대기업은 자체 금형으로 중국, 필리핀, 태국 공장 등의 OEM을 맡기죠. 중소기업도 자체 생산을 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금형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어마어마하고 투자를 했다 한들 금형도 한 방에 나오는 게 아니고 수정하고 제품 테스트도 해봐야 하니 큰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실래요? 네? 아실래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대기업 제품들도 ODM 제품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투자 대비 안 팔려도 손실이 적거든요. 금형 투자의 경우 글로벌까지 봐야 하는데 글로벌 브랜드로 영향을 넓히기 위해서는 이미 자리 잡은 브랜드들과 경쟁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라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브랜드 유지도 해야 하고 그냥 숨만 쉬어도 들어가는 비용이 커서 충당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점점 ODM 생산으로 기우는 거죠. 가끔가다 공장과 금형 개발을 같이 해서 로열티를 받거나 수익을 분배받는 제품들도 있지만 이조차도 도박입니다. 대기업이 아닌데 금형 투자를 했다고 하면 열정이 대단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생각보다 리스크가 엄청납니다. 금형 개발도 비싼 데다 제품이 만들어졌는데 아무도 안 산다면, 잘 나가는 중소기업도 이런 거 한두 번 실패하면 회사가 크게 기울거나 망하는 수준의 타격을 입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진짜예요. 그리고 잘 팔려도 문제인 게 비밀이 없는 그곳은 관리가 힘들어서 다른 나라에 제품을 상의도 없이 수출하거나 좀 양심이 있으면 바로 카피 제품으로 딱 만들어서 이건 우리 거다 하고 판매합니다. 좀 팔린다 싶으면 특정 기술이 수반되지 않는 제품은 바로 카피가 나옵니다.
재밌었던 일이 있는데 이건 업계 관계자들 소수만 아는 에피소드일 거예요. 예전에 RGB LED가 탑재된 키보드들이 마구 쏟아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영롱했죠. 키캡을 뚫고 단색이 아닌 RGB 스펙트럼이 막 빛나면서 다양한 키보드 효과까지 들어있었는데요. 당연히 시장엔 없던 제품이라 다양한 브랜드에서 제품이 출시됐고 정말 잘 팔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대참사가 한번 일어나는데요. 바로 LED 효과 중에 뮤직 컨트롤이라고 연결된 사운드에 맞춰서 LED가 빛나는 그리 어렵지 않은 메커니즘을 가진 효과로 기억하는데, 중국 ODM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기본으로 들어있는 이 웰컴 기프트 같은 효과의 특허를 바로 한국 업체가 가지고 있던 거였어요. 자칫하면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이 효과가 들어갔던 키보드들이 한순간에 판매 정지 혹은 일시 품절이 되었고 제품 상세 페이지들도 수정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의 브랜드가 아니라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빠르게 대처를 했었는데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직접 겪은 어이없는 일들도 몇 개 있는데, 생산 공장들끼리는 서로 데이터를 막 주고받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밀 정보나 독점 정보도 그냥 전송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한영 이중사출 키보드 키캡 초기에 한영이라는 글자가 너무 작기도 하고 표현이 어려워서 제가 기역/A 이런 식으로 한영 버튼을 간결하게 표기한 키보드 레이아웃 도면을 공장에 넘긴 적이 있습니다. 폰트의 간격이나 너비 크기도 직접 다 세팅을 해서 제품이 출시된 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국내의 어느 한 브랜드에서 한영 표기가 기역/A 이런 식으로 표기된 제품이 출시되었더라고요. 심지어 폰트나 크기도 같았어요. 와, 나비 효과도 아니고 내 아이디어가 내가 다닌 적도 없는 브랜드에서 출시가 되는구나. 와, 여기서 느꼈죠. 역시 그곳에 비밀은 없다는 걸. 그리고 국내의 게이밍 체어가 마구 쏟아질 때쯤이었나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둘러보는데 게이밍 체어 조립 매뉴얼이라고 올라온 게시물에 어디서 많이 본 구도와 그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직접 그렸던 게이밍 체어 조립 매뉴얼을 작은 회사도 아니고 적당히 메이저 브랜드에서 자기네 제품의 조립 매뉴얼이라고 레이아웃, 간격, 심지어 틀린 구도까지 그대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브랜드명은 가리가 되어 있었고요. 분노에 찼지만 아마 악의적인 것보다는 공장에서 주는 매뉴얼을 그냥 받았겠죠.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서 메이저 회사를 제외한 국내 게이밍 기어 브랜드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기가 힘들고 가성비로 승부하는 경우가 많아진 겁니다. 게다가 조그만 우리나라 게이밍 기어 시장을 서로 나눠 먹다 보니 가격 경쟁도 심해져서 가격은 점차 낮아지고 그로 인해 회사가 가져가는 이윤도 상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밥을 못 먹는데 R&D가 진행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과 기술을 선도하는 건 메이저 브랜드이고, 시간이 지나며 우리나라 게이밍 시장은 특색이 없어질 겁니다. 사실 이미 없죠. 요즘 중소기업 게이밍 브랜드에서 무선 마우스들 많이 출시되죠. 기술은 역시 중국에서 개발된 건데 레이저나 로지텍 등 메이저 브랜드에서 무선 환경을 밀다 보니까 중국 ODM 공장에서도 대세를 따라 무선 제품들을 하나둘씩 출시하는 겁니다. 메인 부품으로 센서는 아바고, 픽사트, 스위치는 옴론, 후아노, 칼, TTC 등 가격이나 스펙별로 정해져 있으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박리담회와 브랜드 감성을 빼니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우리가 말하는 가성비로 승부하는 겁니다. 게이밍 시장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들이 브랜드만 바뀐 중국 제품이 될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중국에서 브랜드를 만들어 한국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도 하니까요. 꼭 중국 제품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가성비도 좋고 꽤 잘 만들어요. 유튜브만 보더라도 어느 순간 가성비 제품은 다 중국 거죠. 나쁘다는 건 아닌데 밸런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 포지션을 취해서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할지 미래가 살짝 걱정되기도 하네요.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지였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